안녕하십니까, 블룸버그 TV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외국 기관 자료인데요. 연준이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어떤 걸 쓸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. 그 예전에 강의를 다 끝냈는데 이 TIPS란 증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연준이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 TIPS 금리의 기준값은 뭐냐면 재무부 10년물 채권에다가 인플레 값을 뺀 수치거든요. 이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수치값이 좌측 항목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.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고 우측은 금 가격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가격 맞죠? 그냥 이 도표만 보면 똑같이 올라가는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거꾸로 돌아가는 개념입니다. 맞죠? 좌측 범주란이 바로 이거 10년 국채뭐 쉽게 말하면 TIPS 레이트거든요.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TIPS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? 역으로 마이너스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큰 그림은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드캡이라는 개념이다. 그 쉽게 주린이도 제 방송을 보시니까 그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국채물을 쉽게 말하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.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채권 이자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 이자율에 대해서 상한선을 딱 시켜버리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재무분 10년 국채물 채권이 원래 같으면 돈을 퍼내면 퍼낼수록 쉽게 말하면 같이 인플 값도 같이 올라가고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잖아요. 기본 공식은 뭐 일본이 중간에 막 미친듯이 사주면 변동값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외적 요인을 빼고 내적 요인으로 미국 자체적인 내적 요인을 봤을 때 근데 이 개념을 묶어버린다는 거죠. 돈을 아무리 퍼내도 인플레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재무부 채권 맥스 값을 2라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럼 이 상태에서 국가에서 연준위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면 인플레 값은 계속 올라가겠죠. 그러면 인플레 값이 찍어내기 전에 2였으면 2 빼기 2는 0이 있는데 여기에 수치가 있었을 건데 이게 재무부 채권 10년물을 묶어버리면 2란 상승률로 묶어버리고 더 이상 이 수치는 못 올라가 이렇게 정의를 내버리는 거예요. 정의를 내버리면 인플레 값이 계속 올라가면 TIPS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?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이 이자율이. 자, 그렇게 보시면 이 파란색 이자율이 계속 돈을 찍어낼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? 금가격이 폭등하는 거죠. 즉 제가 말씀드린 계속 금 가격이 폭등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정확하게 연준위에서 그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이제 이자율 상승 부분을 일드캡 말 그대로 이렇게 캡을 씌워버 더 이상 못 올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정책을 써버리면 그때부터 금 가격은 대폭등하는 거죠. 자, 과거 자료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언제 썼냐면 제가 바이마르 공화국 그 이야기를 했죠.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었을 때니까. 어제도 제가 강의했다시피 1934년도부터 5년간 금 가격은 몇 배? 8년간 금 가격은 5배 폭등했다 했잖아요. 어제 34년 대략 한 이쯤 잡으면 되겠는데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. 1934년부터 8년 46년 대략 이때네요. 이때 금 가격이 8배 폭등했단 말이에요. 5배 폭등했단 말이에요. 8년 동안. 어제 제가 강의했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년이란 말이에요. 8년 대략. 5배 폭등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. 파월 연준이가 그 방금 말씀드린 10년 국채물 이자율 곡선을 묶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금 가격은 계속 수치가지고 5배 폭등하는 5배. 와, 대박인데요, 이거. 주식 저리 가라는데? 이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. 이때 왜 이렇게 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터졌잖아요. JP모건이 양쪽에다 돈 빌려줬다 했잖아요. 독일, 영국 맞죠? JP모건은 실제적으로 그 있지만 행정기관은 독일 그쪽에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몸뚱아리는 전쟁이 일났으니까 그 살고 있겠습니까? 도망갔지 미국으로. 미국에 딱 미국에 있으면서 행정기관만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그 사이에 해놓고
형식적인 거죠. 그때 전쟁 일라니까 도망갔으니까. 이 상황에서 몸은 미국에 있으면서 영국한테 돈을 뜯었을 거 아니에요. 핀을 뜯고 독일한테 돈을 갚아라 이랬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독일 채권을 엄청나게 가져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졌잖아요. 그러면 이 독일 채권을 가져온 JP 모건이 그대로 놔두면 이 채권은 쓰레기가 되잖아요. 독일을 재건해야 이 채권 가치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? 맞죠? 그래서 영국에서 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. 영국에서. 그리고 부족한 돈은 이 정책을 쓴 거죠. 이때 당시에. 캡을 씌워버리는 거죠.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. 몇 년 동안? 20년 동안. 대략 그냥 1936년이라 치고 20년이면 56년. 이때까지 이 20년 동안 10년 국채물 상승에 대해서 돈을 아무리 찍어도 10년 국채물 이자율이 있잖아요. 이자율. 이게 몇 프로 이상 못 올라간다는 그 규정을 정해버리는 거예요. 원래 그렇게만 하면 안 돼. 왜?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런데 그 기본 논리를 틀어버리는 거죠. 정의 자체를 틀어버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냅니다.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내는데도 진짜 리미트 N은 이걸로 해가지고 A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렴 개념이 그냥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는데도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도 올라가겠죠. 그런데 돈을 찍어낸다는 거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잖아요. 미친듯이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 금리가 안 올라가. 왜? 캡을 씌워버리니까. 이 캡이 예를 들어 2%라고 쳐요. 그러면 돈을 찍어낸 거는 실제적으로 막 엄청나게 천문학주 찍어내는데 이게 이자를 줘야 되는 거는 2%밖에 안 되는 거지.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? 그때 당시에 독일에 흘러 들어갔겠죠. 그러니까 독일이 재건에 힘썼을 거고, 독일이 재건되고 나니까 JP모건은 그 채권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등했겠죠. 그리고 다시 이제 독일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라지고 나서 독일이란 정상적인 국가 젊은이가 이제 나타나면서, 늙은이 말고 젊은이 나타나면서 정상 국가가 되면서 이 채권을 아마 넘겼을 거예요. 그리고는 엄청난 수익을 다시 JP모건은 손에 쥐는 거죠. 뭐 하나로? 우선은 양쪽에다 돈 빌려주고 영국한테 빌려준 돈 이자 받고, 실제적으로 그보다 팩트는 뭐다? 방금 이 시스템 10년 국채물 이자율을 묶어버리는, 쉽게 말하면 뭐 일드캡이라는 개념도 많이 쓰는데 이제 전문가 우리 같은 사람은 알지만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.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탁 상한선을 걸어버리는 거지. 그러면 돈을 아무리 미친 듯이 풀어도 인플레는 올라가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이해가 되죠?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자 생각해 봅시다. A라는 사람이 과자 한 개를 사 먹어야 돼. 이 정책을 쓰기 전에는 과자 한 개에 100원이었어.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상태에서 A랑 과자를 사 먹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100원이랑 과자를 사 먹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돈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 은행에서 빌린 돈 100원에다가 은행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맞죠?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캡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 과자를 사 먹어야 되는데 100원짜리 과자를 사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현상, 이자는 발생해. 근데 이 이자 상한선이 한정돼 있다니까. 한정돼 있다. 아래 거는 한정돼 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변동금리라고 생각하면 되죠. 이거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을 사는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심리적으로 어떤 게 큽니까? 뻔한 거 아니에요. 인플레 때는 변동금리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.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. 바로 3개월 안이면 경매 바로 다 날라가.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런 부분을. 그러려면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면 대신에 단점은 과자 가격이 올라가겠죠. 과자 가격이. 순수 과자 가격 자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. 인플레가 올라가니까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. 이 과자 가격에 대해서 할부를 하면 돼. 할부. 그전에는 과자 하나 사 먹을 때 일시불로 돈을 줘버리는데 이 개념을 써버리면 과자를 하나 사 먹을 때 할부로 끊어서 사면 된다고.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는 뭐냐, 이 이야기 다 한 거예요. 이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몰라. 팩트는 뭐냐, 만약에 연준위에서 재무부
국채 금리, 예를 들어 그냥 10년 국채물이라 생각해요. 10년 이 국채물에서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수익 그 이자 상승 부분을,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맥스 그 이자 금리를 예를 들어 2%라고 정해버리잖아요.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면 TIPS 아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재무부에서 인플레 방지용 그 증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딱 터졌을 때 재무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보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를 캡을 딱 씌워버리면 이 TIPS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. 마이너스가 된다고. 그러면 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럼 이 유동자금이 어디로 흘러다가 금으로 들어가는 거죠. 진짜로. 이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진짜 금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. 이 정책을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참고적으로 제가 이때 강의를 했거든요. 인플레이션 해지는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. 이거 URL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, 여기 보시면 TIPS에 연동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. 팩트는 뭐다? 이 이자율에 대해서, 그러니까 금리, 10년 국채물 금리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워버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TIPS 수치는 마이너스로 돌입하고, 왜? 인플레 값이 쭉 올라가니까. TIPS 수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진짜 이때부터 금 가격은 대폭등하는 거죠. 아, 내가 강의하고도 얼마 안 남았어요. 금금금.